근데 요거는 요 점적 똑똑 떨어지는 물 밑에다가 쏙 꽂으면 그 토양 붕괴도 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습, 토양 이시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정상입니다. 여기 점적 쪽에다가 찔러보면 정상이에요, 내 밭에는.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도구예요. 도구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다니는 곳. 네, 고랑. 네, 고랑. 자, 이 고랑 쪽에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차츰 내려와 보면은 이 시가 8.0까지도 나오고 6.0도 나옵니다. 분명히 올라가 보면 그런 집이 나와요. 근데 대표님 뭐 점적 여기니까 비료나 영양분이 물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뿌리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성목이 나무가 결과지가 나와서 1차 지배레인 할 때까지는 뿌리는 여기서 놀아요. 왜? 결과지 순을 안 막았기 때문에 순을 막는 순간 옆순이 터지면서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시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시가 한 4.6만 넘어가면, 아니 3.5만 넘어가면 우리 어머니들 김장할 때 순 죽이려고 소금 뿌리죠. 그 시간 지나면은 빠져나와 버리죠, 물이. 그럼 배추 숨 죽듯이 터져버리죠. 요 3.5만 넘어가면 여기 있는 장뿌리들은요 역삼투압이 걸려서 그냥 다 뺏겨요. 여기서 양분이 빨려야 훅 2차 비대가 돼요. 언제? 지배레인이 2차 끝나고는 여기서 뿌리가 한 70%가 움직입니다. 왜? 8마디, 9마디에서 결과지수를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옆순이 터지니까 장뿌리가 같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뿌리들은 저장 양분으로 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뿌리들이 있고요. 저장 양분이 소진된 뿌리들은 이제 확장 뿌리가 나오죠. 나오는 그 기준이 이렇게 여기서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 찍어보면 이 시가 시네. 그런 바다에 가보면 대표 우리는 지배레인 처리해가지고 봉지 사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비슷합니다. 알크기가. 그러다가 좀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조금 긁어가지고 이제 당이 안 올라가서 고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400명, 500명 정도,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0명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한 40명, 50명, 120명, 180명 전국을 다녀서 한 4년간 했으니까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최소한 10%에서 20%는 현장을 다 봤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한 120가구를 보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항상 갈 때마다 이거부터 찔러가요. 이거부터 찔러보고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밑에는 문제가 있죠. 그럼 제가 방법을 제시하죠. 여기가 일단 왜 좋은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일단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추천받는 영양제, 자재, 미생물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뿌리는 항상 여기에 세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여기 이시가 높았더라도 다 분해해가지고 양분을 결과지라든가 잎이라든가 포도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이시가 0.3에서 0.8 정도 정상 이하로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물이 없으면 삼투압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뿌리가 물을 빨아당기지 않으니까 고정습만 있는 거예요. 고정습이 있는 데는 잔뿌리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사람 몸하고 이 뿌리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이제 섞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 몸 안에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원리를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일본에 있는 박사가 불과 한 5년 전에 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노벨 생물학상을 받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첨단 방식인데요.
저녁을 먹고 6시, 7시 정도에 먹고 그 다음날 오전 보내고 12시, 1시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놔두면 배가 좀 고플 시간은 있어요.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발생이 돼요. 물론 소화시킨다고 해서 7시간 정도는 또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죠. 그게 소화가 되고 나면 요 시간 넘어가면 창자에서 꼬르륵한 소리가 나야지 사람인들은 면역이 발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주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뭔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사람이고 식물이고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으면요, 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불같이 타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갖다 줘요. 갖다 주게 되면은 활성산소라든가 암의 밥이 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병행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음양감식법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물 따로 밥 따로 하시면서 가능하면은 뭐 아침에는 식사를 하되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맛있게 먹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머리 아프고 빈혈 있고 당뇨 있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일주일마다 해보게 되면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요, 혈압도 금방 내려가게 돼요. 요걸 하다 보면 저녁은 7시 이후에 안 먹게 되니까 아주 새로운 잠을 잘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여기 밑에 봅니다. 여기에 수분이 고정적으로 뭔가 강압으로 딱 들어오거나 영양분이 딱 들어와서, 영양분은 뭐냐면요, 비료겠죠, 영양제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촉매 역할을 해줘요. 뿌리가 늘 습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내가 넣어놨는 비료, 밑비료, 퇴비, 질소, 연산가리, 칼슘, 인산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점적이라든가 분수하는 그 압의 힘에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삼투압을 일으키면서 옆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세근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편안한 거예요. 늘 먹을 게 있으니까. 얘들하고 똑같아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는 사람들이 비만이 되고 암이 생기는 이유처럼 여기에는 염이 자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잔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굵은 뿌리만 나와서 물만 빨아당겨요. 여러분들 발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보고 땅을 파보게 되면 이 밑에까지 뿌리가, 사람 다니는 고랑까지 뿌리가 나와 있어요. 오, 내가 봄에 발근제 줬더만 발근 잘 됐다. 예, 굵은 뿌리만 발근이 된 거예요. 굵은 뿌리는 수분을 위주로 빨아먹습니다. 굵은 뿌리 옆에 겹가지가 나오고요, 겹가지에 소가지가 나오고, 소가지가 소가지입니다. 소가지에 이제 털뿌리가 나와요. 털뿌리는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털뿌리는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를 뽑아보게 되면, 야, 이거 털뿌리가 많네. 눈에 보이는 건 털뿌리가 아니에요. 그냥 겹가지, 소가지예요. 그냥 뜯으면서 그냥 소멸돼요. 3, 4일 한 번, 4, 5일에 한 번 털뿌리가 나왔다가 죽고 나왔다가 죽고. 비료 한 번 주고 물 한 번 주면은 털뿌리가 양을 쫙 빨아먹고 자기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싹 삭아버려요. 이 시하고 pH가 맞으면은 새로운 털뿌리가 또 싹 나와요. 여기는 털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오려고 하면은 이시가 많고 먹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처럼 암이 걸리거나 중풍이 걸리거나 당뇨가 걸리거나 모든 게 과해서 생기는 것들이 사람도 병이 오듯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 이파리가 왜 탈까요? 여기는 이시가 현저하게 낮은데 짜지도 않는데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여기는 어떻게 점적도 없고 물도 안 가요. 여기는 그냥 손으로 만져보면은 먼지가 풀풀 날리죠. 여기에 있는 뿌리들, 지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잔뿌리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 아래 위로, 이거를 전면적에 따지게 되면 내 밭에 고랑 빼고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토양 관리를 잘 하고 있었을까요? 로타리 치고 뭘 줬다, 뭘 줬다, 뿌렸다. 그건 토양 관리를 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줄 때 됐으니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작년 거부터 저 유튜브를 참 보고 참조를 하셨다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요즘 농사 오늘 여러분들 한 20명 오셨으니까 요즘 농사가 구독자가 20명이 늘었나 안 늘었나는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냥 유튜브에 참조할 게 많아서 그래요. 요즘 농사라는 요즘 농사 왜 이름을 졌느냐, 초내 어른들 요즘 농사 좀 잘 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농사라고 이름 졌는데 경상도 가니까 왜 이렇게 짓네요. 요새 농사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요새 농사, 이게 경상도 경산 사투리예요. 요새 어떠노, 요새 어떠노, 이걸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농사에 보면 제가 한 가구를 잡아서 봄부터 수확기까지 꾸준하게 찍었던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물론 개인 채널이다 보니까 판매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제품도 위에 올라놓아요. 그건 무시해 버리시고 그 시기 때 맞는 이파리 관리, 뿌리 관리 요걸 찍어가면서, 여기 찍으니까 이 시가 보이죠? 카메라가 쫙 들어와서 이 시 0.8인 게 눈에 보이고요. 자,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3.5, 4.8, 6.8, 이게 16까지 재는데 어떤 집에는 하이가 나옵니다. 하이가 6년 동안 여기는 그냥 계속 집청만 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 밭에 가보면 지금은 벌써 수확을 끝냈는데 노지 비가림인데 여기에 구멍이 그냥 다 있어요. 물만 줘도 그 구멍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포도가 비대가 되고 나무가 활기를 찾고 당도가 빨리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자, 이 굵은 뿌리, 털뿌리 얘기했고요. 이시 얘기했고요. 자, 토양 pH라는 게 있는데, 토양 pH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슘 얘기를 해줄 거고, 또 토양 이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 해주려고 서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 pH. 토양 pH는 아마 강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pH라는 것은 H, 이 H를 측정하는 거예요. H가 뭐냐? 수소라고 하는 아주 깡패 같은 놈이에요. 수소가 원자 중에서는 필요로 한 것이지만 아주 나쁜 놈인데, 이 놈이 많으냐 적으냐를 기준을 봐요. 그래서 수치가 적당하면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0에서 한 7.0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으면은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수치가 적게 되고 다른 게 많으면은 알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는 한 6.0 넘어서서 7.23까지는 괜찮아요. 약알칼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성에서도 6.1대만 1, 2대만 되고 5자가 보인다. pH 5.5다. 이래 되면 농사는 순장사를 해야 돼. 순장사. 이파리 장사를 해야 돼. 그거 끊어서 바깥에다 팔아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포도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는 데는 물광부가 발달이 많이 돼 있고요. 물만 바로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에서 약알칼리가 된 곳은 물광부와 털뿌리가 물간부, 체간부, 양분이 이동이 되는 부분들을 체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물간부로도 질소가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엄연하게 양분이 필요한, 포도가 양분이 필요한, 꽃눈이 양분이 필요한 관노는 체간부라고 하는데 비율이 맞아요. 중성일 때는. 왜 그러냐면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센터에서 증식하는 미생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가서 저건들 토양이 산성이 돼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소멸이 되거나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미생물은 이 중성에서 활착을 하지 산성도로 가게 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야채 같은 거 과일 씻을 때 식초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식초 떨어뜨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침전물들이 생겨요. 부착되어 있던 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춤도 그렇고요.
이 산성이라는 것은 식초가 산성입니다. 땅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생물들이 움직여야지만이 뿌리 쪽에다가 영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알카리가 아니고 산성이 돼 있고 이씨가 많은 곳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 토양 pH는 또 요걸 찔러보면은 한 10초에서 15초만 있으면은 딱 교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토양 산도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제가 뭐 뭔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는 칼슘하고 그다음 유기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제가 적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요새 농사 적지 말고 요즘 농사 메모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습관리, 토양 EC, 토양 pH 그리고 별표친 칼슘, 유기산 이런 것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카톡이나 유튜브에 댓글 다시지 말고요. 이런 걸 댓글 하면 답하기 되게 어렵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남원에서 강의 받았던 교육생입니다.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밭에 사진 찍어 보내주면 저는 그걸 보고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유기산은 여러분들이 오늘 김세호 강의를 듣고 아이고 하나 배웠다. 정말 벌써 하나 배우는 거는 이거 배웠죠. 점적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시가 높다는 거.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요. 눈에 보여요. 지금은 당도하고 색깔을 촉진을 조금 빨리 시켜줄 수가 있어요. 조금 빨리요. 자, 유기산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산성 때문에 유기산 얘기가 나왔는데 미생물이 없어가지고 뿌리에다 양분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제는 뿌리가 직접 양분을 먹어야 돼. 녹여서 먹어야 돼.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뿌리가 양분을, 흙에 있는 양분을 녹여서 흡수를 하려면 이 유기산을 분비를 합니다. 유기산을. 이 유기산을 100을 만들어야지만이 녹여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게 되면 여기에 나무 결과지고 잎이 나오고 하면은 이 나무에서 100이라고 하는 양분을 땡겨와야 돼요. 땡겨와야지만이 뿌리에다가 유기산을 100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꾸 나무가 왜소해지게 됩니다. 포도도 안 크고 결과지가 왜 이러지? 겨울철에는 동요받을 수도 있고 요거를 쉽게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산에 가면 참나무가 있고요 소나무가 있어요. 같은 30년생인데 도토리 달린 참나무 30년생이면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아도 안 될 만큼 큰 놈들이 많습니다. 소나무 30년생이면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될 만큼 체격이 굵지가 않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물어봤을 때 답을 해줄 수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멋진 처방전을 내려줄 수도 있는데 밭에 가서 아시는 분 있나요? 왜 같은 30년생인데 참나무는 이만한데 소나무는 왜 이럴까요? 식엽수하고 네. 활엽수하고 입사기에서 자, 우리가 활엽수라는 것은 활짝 폈다고 해서 이런 이파리를 얘기합니다. 맞죠? 또 침엽수림은 쪼가죠. 이쪽에서 식엽수가 네. 네. 이것도 비워있을 때 그냥 흡수가 면적이 우리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자, 강, 복, 복, 회장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70점이 다만은 이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얘기했을 때 답하시는 분 딱 2명이었는데요. 한번 회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참나무가 활엽수림이기 때문에 조직이 부드럽고 넓어요. 그래서 낙엽이 딱 되면은 쥐며느리 아시죠? 쥐며느리가 언제 왔느냐는 듯이 그 다음날만 되면 이거 파먹고 있어요.
이걸 분해시킨다는 거죠. 분해시켜서 밑으로 분해된 것들이 내려갑니다. 그래 물 만나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부식산이 돼요. 부식산. 이 부식산은요, 흙보다 양분 보관율이 한 30배가 많은데 우리 하우스 안에 유기물 넣는 이유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암갈색을 띠고 있는 부식산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을 넣는 거예요. 똥꼬를 넣어가지고 그 해에 양분을 빨아먹으라고 준 분들은 지금 포도 다 망하고 있어요. 숲이 넣고 뭐 우두칩이라든가 그리고 소똥도 발효가 된 걸 갖고 와서 야적해서 미생물 줘가면서 1년에 세너 번 뒤집고 그거를 최소한 1년에 했는 2년 정도 했는 그래서 잡았을 때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조건. 근데 턱턱 개운기에다가 퍼다 보면은 소똥이 이런 게 막 밭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밭은 계속 연마사이가 안 좋아요. 좋은 유기물은 물 만나고 비료 만나고 하면은 고기에 있는 양분들이 속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이제 햇빛을 보더라도 보는 위에는 갈색을 띠고 있지만은 그걸 조금만 1cm만 딱 벗겨보면 안이 암갈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참나무 밑에 가고 해보게 되면은 시커먼 거나 암갈색을 띠고 있는 게 있죠, 총무님. 그게 뭐냐면은 부식산이에요. 흙보다 양분을 30배나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자담이 잘했던 게 그거죠. 흙을 한 대, 밥을 한 대 해가지고 두 판이 깔아갖고, 그죠? 가서 거기다가 깔기 이렇게 해서 위에다 하지 않고 이 부식산 있는 거기다가 처박아 놔버리게 되면 거기에 오만 미생물들이 와서 그 밥을 먹으면서 끈적한 종균은 아니지만 좋은 미생물이 돼. 그걸 갖고 와서 항아리에다가 물, 설탕 넣어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연미식에다 간주도 했죠. 그게 토착 미생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순환 농법이 할 수 있는데요. 소나무는 뾰족한 침엽이다 보니까 쭉 내려가면 지면이가 왔다 가도 이제 안 옵니다. 얘네들이 조직이 너무 강해서 깔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7년, 10년, 5년, 4년, 2년, 1년 된 얘네들이 그냥 폭폭 사이만 있어요. 그 바닥에 해보게 되면 뭔가 망갈색을 띄고 있는 것도 없어요. 물론 바로 옆에 참나무가 있어가지고 날라와서 그렇게 되는 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양분이 없으니까 여기 양분이 많죠. 양분이 많으니까 유기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녹여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무에 있는 양분을 땡겨 오지 않아도 되니까 자꾸 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양분이 없으니까 뿌리가 돌을 뚫어요. 돌을 뚫습니다. 거기 미네랄을 뽑아 먹으려고. 자갈 모래 땅이면 모래에 쳐박아가지고 모래에 있는 규산을 뽑아 먹고 미네랄을 뽑아 먹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유기산을 100만 만들겠습니까? 한 300, 400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무에 있는 최적에 있는 에너지 칼로리를 땡겨와서 유기산을 만들어 버리니까 얘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안 크는 거예요. 이게 유기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기산은 시중에 되게 많아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뭐 개인산, 무슨산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할 때 여기 염분이 많은 곳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뿌리가 약해지고 있는 곳에 효소하고 이 유기산하고 적절한 중성비료를 섞어요. 중성비료는 뭐냐면은 요소비료입니다. 요소 쓰면은 농사 망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요소는 보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적으로 주거나 점적이 없으면 약대 끝을 뾰족하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주입관주를 해줍니다. 토양 한 5cm, 6cm만 찌르면 돼요. 찔러서 밸브 열어놓고 한 5초, 6초만 놔두게 되면 물이 쭉 들어가서 옆으로 확 번져요. 그럼 여기 들어간 자리는 염도 풀리고 유기산을 공급해주니까 뿌리는 양분을 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밭에 5, 6일 정도 두 번만 해주게 되면 일단은 비대가 되든 당이 올라가든 색깔이 좀 더 들어오든 밖에. 색깔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캠벨에서 이거 찌른다고 해서
색이 확 들어오는 나무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나무도 있어요. 캠벨은 양분이 부족해서 색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좋아지지 갑자기 색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무가 좀 좋은 나무들은 찔러버리게 되면 색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어려운 용어지만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샤인머스 캐시라는 캠벨은 어떤 것들은 나무가 잘 굵어져요. 그거는 그 밑에 뿌리 쪽에 토착 미생물들이 많아서 뿌리가 그냥 흡수를 잘해서 준다는 얘기고요. 같은 연생인데 안 크는 나무들은 이놈 지금 밑에서 유기산 만들어낸다고 위에 있는 양분을 다 뺏어갔구나. 그러니까 세포분열이라든가 안 되고 그 전에 꽃도 안 좋고 화수도 안 좋고 1차 비대, 2차 비대, 후기 당도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산이라는 놈 말고 칼슘 말고 토양 몇 가지만 알면은 오늘 어디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샤인의 캠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기동량해서 듣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보고 나면은 까먹어 버렸던 내용들을 이해는 여기서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저는 제 처방전도 지금 현재 제 가방에 오전 일하다 왔기 때문에 있는데 김천에 한 8개년을 다니면서 면마다 한 10명씩, 7명씩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처방을 요구하는데 제가 못 다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면에 그것도 한 옛날처럼 동이죠. 한 리에 2-3명씩. 그래 제가 일이 되니까 막 7명 되는 부락에 가면요. 제가 차가 딱 들어오게 되면 저 7번째 분까지도 밖에 나와서 어성어성 기다리고 계세요. 저 김새우 언제 오나 싶어서. 그럼 저는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명, 3명이 되는 데 가면 한 집은 여기 있고 한 집은 여기 있고 또 걸어서 한 5분간 여기 있으니까 안전하게 제가 이분들이 해줄 말 다 해주고 옆집은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제 고객도 아니고 그 정책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리를 딱 떠나서 다른 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처방전을 발행을 해줘요. 물 500리터에 자 요건 연민식입니다. 물 어떻게 해서 1번, 2번 우리 영양제하고 농약 같은 거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저는 항상 농약 바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물이 대부분이 알칼리거든요. 우리 알칼리라서 농약은 여러분 약산성입니다. 대부분이요. 4.5에서 한 5.2를 유지하고 있는 약산성 농약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지 보존이 5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살균제, 살충제 2개 이렇게 물 500리터 용이라고 해본들 1리터 채 안 돼요. 그런데 알칼리 물은 500리터예요. 1리터하고 500리터는 500대 1이죠. 그러면 이 약산성의 농약이 500배나 많은 알칼리 물에다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중성이 되거나 알칼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한 96%, 86%의 농약 효과를 본다라고 회사에서 인정했던 이 효과 성분들이 알칼리 물을 만나는 순간 50%, 48%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검사도 했고 농약 지속 기간이 며칠까지 가느냐까지 검사를 했는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아침에 농약을 희석했는데 오후에도 농약 못 쳤는 남은 거 쳐도 됩니까? 또 친다고 얘기하죠. 살포해도 됩니까?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제 처방전대로 여기다가 구연산을 250g을 넣고 에코미네랄이라고 하는 에코미네랄은 23종의 그 유기목록 공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순수 자재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강산성 미네랄이에요. 복숭아, 사과, 캠벨, 샤인의 변색, 당도, 색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건 강산성이에요. 구연산도 산성이에요. 자, 산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연산이죠.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비료도요. 우리 요것도 아실 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유안비료가 있죠. 유안비료. 그리고 요소비료. 자, 어느 게 산성일까요? 땅을 산성화시키는 게 비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유안. 맞습니다. 왜 유안이 그러냐면은 유안을 풀어보면 황산, 암모늄이 황이 들어가 있는 20%짜리 산성비료예요. 과거사 우리나라가 농업이 부실할 때 이 요소를 많이 쓰기 전에 유안비료부터 먼저 썼습니다. 농사 잘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병이라는 병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폐화석이죠. 알칼리 토양에다가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서 철 제련할 때 맥반석 돌을 집어넣어요. 그 돌이 불에 산화가 되면 저 유네스코라는 국제단체에다 벌금을 내고 남태평양이라든가 태평양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박정희 대통령이 꽉 껴있는 장관을 불러놓고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도록 개발해 800도시에다가 산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규산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부 미네랄하고 고토도 있고 석회도 있고 그거를 그때는 우리나라 90%가 수도자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은 수도자기는 항상 뿌려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놈들이 지금 다 물을 대지 않는 밭으로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석회고토, 폐화석 등등 이런 놈들이 그때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장님들이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갖고 가려고 갖고 갔는데 지금은 이장님이 분배해가지고 야 저 갖고 가시오. 이율포, 수포 항상 마을에 가면은 그 비료 껍데기 부식대가 떨어진 석회고토들이 되게 많아요. 규산하고. 왜 밭에서 보니까 땅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안 좋거든요. 다른 작물이 이동이 안 되고. 자, 물이 약간 흘러갔는데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원래 수도자 물을 많이 내고 있는 곳에는 좋아요. 또 토양에서 로타리 치고 하는 데는 적절하게 TB해 주는 건 괜찮아요. 과형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비용 아끼려고 하다가 토양이 망가지게 되죠. 자, 요 구연산이라는 물질하고 에코미네랄이라는 물질을 딱 혼용하게 되면은 알칼리 7.4, 우리 여기도 7.345 나옵니다. 이 알칼리 물이 농약을 만나서 농약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성 떨어지는 농약을 바뀌어요. 그래서 응애약을 몇 번 쳐도 잘 한번 기생하면 안 죽는 이유, 탄저노균, 곰팡이가 잘 안 죽는 이유가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구연산과 미네랄을 맞는 처방에 하게 되면은 pH 7.5가 6.1대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5.8까지도 떨어져요. pH가. 그러면 농약 성분하고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90%의 효과는 볼 수가 있어요. 90%의 효과. 그런데 여기다가 농약도 살균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좋아요. 왜? 살균제나 뭐 살충제나 다 잎상소화제가 많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 과수 쪽에는 오일성 살충제를 많이 씁니다. 유제, 비탁제.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먼저 물에 풀어버리게 되면 물하고 붕 떠버려요. 기름이니까. 붕 떠져 있는 살충제에다가 살균제를 넣게 되게 되면 살균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유제하고 붙어갖고 물만 교반하다 보면 물하고 따라 놀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살균제부터 먼저 물에다가 희석을 해야 돼요. 먼저 부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혼용하세요 하니까 물 500리터에다가 구연산 250g 붓고 에코미네랄 1병 붓고 살균제 붓고 김수호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살충제 붓고 그 전착제 하나 넣고 붓고 그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소공간의 물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만나버리게 되면 약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파리가 잘 나가다가 한두 개씩 뻘겋게 타는 현상들이
그렇게 소변적인 물량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나가지고 끈적해져 있는 게 탁 발사가 돼서 만나면 그 기공이 폐쇄가 돼가지고 이파리가 빨개지는 거거든요. 구연산하고 미네랄을 넣고 교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칼리 물이 한 30초 만에 농약하고 맞는 약산성이나 중성물로 바뀌어요.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살균제를 한 병이나 두 병 싹 까놓고 또 교반하고, 교반이야 뭐 풍무 틀어놓으면 물 확 회전되죠. 살충제 넣고, 그리고 뭐 지금 일소피해가 심하면 일소피에 해당되는 전착제, 지금 나무 상태가 좋으면은 흡수가 빨리 되는 전착제, 습기가 많으면은 습을 빨리 없애주는 전착제, 전착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희석 잘 해가지고 살포를 해주면 구연산과 미네랄이 만나면 입이 두꺼워집니다. 광합성이 잘 되고, 밤에 포도당이 과해를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는 오후에 살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보다는. 아침에 약을 살포하면 9시부터는 바깥으로 30도가 넘어가 버리면 비가림 안에는 벌써 4, 50도가 올라가요. 하우스 안에도 개편을 하니까 좀 좋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원래 비가림이 전국적으로 이파리가 많이 타고 후기 품질이 안 좋아요. 너무 뜨거워서 광폭에 있는 이파리들은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파리 4장 가지고 지금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결과지 2개 달아놨는데, 그분들 주입간주 해가지고 억지로 키워가고 있어요. 그 제가 2개 중에 하나는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다 제가 비대시켜 줄 수도 있고 최소한의 당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무는 과일을 다 키워주고 난 다음에 남은 양분을 저장 양분으로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동해 냉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개화 전에 잎 나올 때도 쓰이고 한다고. 근데 2개를 달아놨어요. 1개를 달아는 너무 큰 대가예요. 그럼 그놈도 키운다고 그 결과지는 결국은 습기가 늦거나 당도가 늦게 올라가게 되면 저장 양분이 나는 양분이 집적이 안 되고 그냥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뭐 나무는 내년도에 농사에 고개 흔들어야 돼요. 당연히 꽃는 안 좋죠. 화수가 불량이 나와요. 화수 불량은 여러분들 이렇게 삼지창이라고 합니까? 화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끝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수가 한 결과지가 나오고 한 3마디나 4마디에서 결순에서 싹 밀고 나오죠. 화수. 지금 샤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요게 주지, 수평원인 주지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전지를 했습니다. 여기 눈이 딱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바다가 딱 됩니다. 그래서 1마디가 나오고 잎이 이렇게 나와요. 2마디, 3마디, 4마디. 대부분이 1마디, 2마디, 3마디 여기에서 화수가 출수가 돼요. 요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는 이파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인데요. 요거 5장 만들 때까지는 원래 뿌리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른 봄철에 밝은 데 주고 비료 주고 아미노산 주는 행위는 토양의 염류를 만들고요, 돈만 버리는 행위예요. 저장 양분으로 크는 거예요. 저장 양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광합성해서 이제는 포도를 갈 게 없으니까 꽂는 이 결과지 목질부 안 내려가서 뿌리 쪽으로 양분이 가는 거죠. 일례로 김세호 대표가 하는 말이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 전지를 이렇게 두는 전지를 했다가 옆집에서 와서 원래도 2개 달려고 욕심부리냐고 해서 여기를 댕강 잘라가지고 요놈이 땅에 똑 떨어졌어요. 요런 가지가 눈 요래 있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1마디, 2마디, 3마디, 이파리 1장, 2장, 3장이 나와요. 뿌리도 없는데. 이게 왜 나올까요?
그렇죠. 요 껍질, 목질부 안에 나무를 치게 되면 나이테 끝에 고기의 저장양분이 집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50%에서 60% 정도는 뿌리에서 저장양분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뿌리에서. 나머지 40%에서 50%라는 이 저장양분은 어디요? 결과지, 그리고 주지, 주간부는 나무가 딱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을 주간부라고 합니다. 팔 딱 펴서 나가고 있는 걸 주지라고 하죠. 여기에 목질, 다 목질부잖아요. 그죠? 나무니까 목질부, 껍질 안쪽에 40에서 50%의 저장양분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놈이 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도 없는데. 그 내가 뿌리가 박혀나 싶어 해보면 뿌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봄에 4, 5 제가 요 화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장양분이 좋은 나무들은 이 결과지들은 빡빡하고 굵게 커요. 그리고 저장양분이 약해서 약한 나무들이 발화가 빨리 돼요. 이해하시나요? 우리 박가류 옛날에 여기 혹시 오이라든가 뭐 참외 이런 거 해보셨던 분 있어요? 네. 웃자라는 놈들은요 뿌리가 약한 거 맞죠? 예. 뿌리가 많이 못 뽑는 애들은요 자꾸 웃자라요. 벌렁벌렁하게 너플너플하게. 그러다 이런 놈 빡빡하게 그런 놈들은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은 것들. 저장양분이 많은 애들은 발화도 늦게 돼요. 우리 발화 아시죠? 발화는 삭이 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눈인데 여기 눈하고 여기 눈이 분명히 얘가 약한데 얘가 강하고 얘가 2, 3일 빨라요. 4, 5일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저장양분을 빨아당겨 가지고 좀 더 강한 화수를 만들거나 잎을 만들기 위해서 축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영양분 축척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약한 가지는 받아 먹을 영양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 픽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놈들이 나중에 나오면 톡 건들면 떨어져 버리는 놈들이에요. 이런 거는 잘만 되면요 밀어도 잘 안 떨어지게 되죠. 요런 데서 화수가 보면 요거 살균 살충제 이해하셨죠? 산도 맞추는 거.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남원도 구경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 소현수 수장님이 저인데 경비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봉투를 준 건 아니고요.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죄송스럽기도 해서 제가 에코 미네랄을 가구당 하나씩 들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명료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에코 미네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산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에코 이거는 제품을 여러분들인데 팔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포도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뭐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물 20리터 기준에 현재 기준에는 25ml에서 30ml 미만. 그러면은 물 400리터용이나 350리터 용이 돼요. 요거를 순서 1번으로 물을 받아놓고 1번으로 희석을 하세요. 그러면 물은 최소한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이 당도하고 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에 다 될 것 같으면은 초대박 제품이겠죠. 물론 되는 네 밭 중에 한번 살펴했는데 이틀 안에 색이 들어오는 나무가 발생이 돼요. 조건이 맞는 나무들은요. 자, 요거는 약한 나무는 25, 센 나무는 30 기준인데 요거를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살포를 해줘요.
살포를 해주세요. 연민이 살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남았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에도 그 물을 한 10리터 정도 떠서 뿌리 쪽에다가 쭉 점적위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약한 나무는 잘못 빨아먹으니까 물을 반만, 그 똑같은 10리터에 물 반만 딱 떠서 물을 반 더 채우세요. 연하게 하라는 얘기죠. 사람도 기절하고 힘들면 수액을 맞을 때 아주 0.몇 %짜리, 2%짜리 약한 소금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에다 싹 뿌려주면은 같은 약한 나무들인데 젖는 나무하고 센 나무인데 젖는 나무하고가 틀려요. 연민 시비는 한 2번 이상 가야지 눈에 보이지만 뿌리는 먹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3일에서 5일 간격입니다. 그래서 내 밭이 크다고 한 명이 부족하다고 더 구매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한 말씩 태우셔갖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이게 물 40말 그러니까 400리터용이니까 한 10평, 20평만 시험할 것 같으면은 한 5번, 6번 할 수 있어요. 맞죠? 5, 6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캠벨이면, 잘 들으세요. 캠벨이면 요소를 30g 아니면 유한을 30에서 40g, 유한을 20에서 25g, 연민 10입니다. 관주도 괜찮아요. 요거 약한 나무들인데만 주는 거예요. 색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 미네랄하고 요소나 미네랄하고 유안을 만나게 되면은 천하에 없는 보약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심하고 힘들다가 입맛에 맞는 걸 먹으면 눈이 확 떠진다고 얘기를 하죠. 캠벨을 하면 눈이 확 떠집니다. 샤인이 당도가 안 올라갈 때도 줘보게 되면 당도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뿌리 무조건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효과는 유한이 빠르지만 여기에 산성이 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안은 황산 암모늄 산성 비료라고 했어요. 요거 줘서 뭐 산성이 강해지진 않아요. 이제 요소를 권장을 하죠. 근데 요소도 정말 좋게 쓰시려면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참 저비용으로 캠벨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개화기 때 개화 전에 냉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흡수가 유한이 빨라요. 요소태라고 합니다. 요소 비료가 유한의 형태로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어야지만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늦겠죠. 그래서 요소 준대하고 유한 준대하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유한 준대가 빨라요. 왜? 주면은 이틀 안에 받아먹고 올라가서 이파리 전개가 되고 포도 커진 눈에 보이니까. 요소는 3일, 4일 걸려요. 그래서 요소를 유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죠. 요게 가스 불판입니다. 요거는 가스 위에서 녹아내리지 않는 물통, 스댕 물통입니다. 스테인레스, 스댕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물을 조금 잡아요. 그래서 가스불을 탁 튕기면 불이 점화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보글보글 끓이려고 할 때 불을 꺼요. 요소를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요소는요, 저 공기 중에 있는 거를 냉각시켜가지고 만드는 결정체예요. 그래서 요소비료, 유한비료를 토양에 잘못 뿌리면 햇빛 뜨거우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고 돌아가셨다고 2000년 전부터 썼던 말이랍니다. 얘네들 원래 있던 자리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화가 되어 날아가요. 특히 유한 요소가 더 심해요. 그리고 물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날 거예요. 손대 보면 90몇 도니까 손 화상이 없습니다. 여기다 요소 500g이든 1kg든 넣어가지고 싹 녹여버리면 요거 열 날아갈 때 가지고 있는 요소에 있는 가스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요 놈은 곧바로 흡수가 되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어요. 완전 천하의 보약이 되죠. 그러면은 질소에 대한 피해는요, 이 가스라든가 또 흡수가 늦기 때문에 요소에 대한 불편함은, 여러분들 요소는 질소다. 왜? 46%짜리 질소예요. 1kg 요소 안에 460g의 순수 질소 질량이 있는데, 왜 안 좋았냐고 생각하면 흡수가 좀 느리니까, 이거 오늘 만약 8월 26일 날 요소를 한 6kg, 5kg를 500평에 줬는데 검사 표시는 안 나고 내일 모레 비가 와요. 흡수돼야 될 때 비가 와요. 날씨가 흐려요. 그러면 올라가서 가야 될 때 못 올라갑니다. 이파리가 햇빛 봐가지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파리 뒤에 있는 기공에서 수분을 날려야지만이 이파리는 온도 조절을 하거든요. 사람이 물 마시면 되고 에어컨 앞에 가면 되지만 이파리는 이파리 뒤에 있는 기공에서 물을 날려야 돼요.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 오면 그 행위를 안 해요. 물이 날아가면 물이 필요하니까 뿌리에서 신호를 보내요. 야, 물 좀 줘. 이래 물 쫙 올라갈 때 약물이 땡겨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소를 줬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나무가 필요한 거는 과일이고 내 새끼인데, 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편안해지거든요. 왜? 햇빛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나무도 이제는 좀 쉬는 거예요. 편안해져 버리니까 이 호흡 활동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영양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광으로 질소가 당겨 올라가고 줄기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저 그때 어르신은 오이하셨는지 바깥을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테고, 우리 나무들도 갑자기 순이 막 자랄 때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소를 잘못 쓰면은 피농이다라는 얘기가 흡수가 느려서, 이렇게 물에만 끓이면요 흡수가 이틀 만에 유효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런 그 큰 곰솥이라든가 큰 통에다 물 해가지고 요소 녹여서 하우스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며칠 지나면 위에 허연 결정체가 껴요. 그게 가스가 날아가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 싹 걷어내고 그걸 양치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물에만 끓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질이 좋은 질소가 되는 거예요. 당도도 올려주는 질소가 되어버립니다. 당도는요, 질소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이파리는요, 70%의 수분, 20%의 질소가 있고 나머지 칼슘, 인산가리가 미량요소가 있어야지만 광합성이 돼요. 우리 사람을 심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파리 안에 핵산이라고 있어요. 사람 지금 심장, 핵산의 핵의 주 구성 요소가 질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인산가리, 깔약, 빛나리, 불이오 자꾸 질소에 반대되는 것만 치니까 얘네들이 시퍼렇게 멍이들하고 빨개지는 거예요. 포도가. 그때는 이렇게 미네랄을 느리니까 요거 하고 요소 끓여가지고 탁 주면은 이파리 핵산이 탁 올라와서 광합성을 해갖고 밤에 포도의 색깔을 올려준다니까요. 요게 착색의 기본 원리, 안토시아닌이 올라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유화는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토양이 산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요소는 뭐 한 마리 30g인데 40g, 한 열만 하면 400g이잖아요. 뭐 400g은 끓여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담배 피시면 담배 피고 물 좀 식었다 싶으면은 아침에 해놓고 점심 때 쓰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더 잘해보자고 팔 끓는 상황에서 불 안 끄고 요소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밖에 안 남아요. 아시겠죠? 그냥 물이 끓는다 싶으면 불 탁 끄고요. 그때 김이 말랑말랑 올라올 때 넣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물의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그대로 500리터나 400리터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찬물 만나니까 금방 시원해지겠죠. 요소는 중성비료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중성 비료예요. 오히려 알칼리 땅을 약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소가 잘 쓰면 보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걷잡을 수 없는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면서 정신을 빼놓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오니까 좀 뇌심. 알겠습니다. 5분 쉬고 하겠습니다.